네, 오늘은 2차 방정식 활용 이제 문제 푸는 것만 남았는데 문제가 12개인가 그랬거든요. 스텝 2까지만 하는데도 12개예요. 스텝 3는 금요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스텝 3 하고선 2차 함수 그래프를 들어갈 거예요. 숙제를 좀 밀리지 않게 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 일단 101페이지 푸는 문제가 많으니까 조금 서둘러 봅시다. 필수예제 4번부터 해볼게요. 저번 시간에 이제 2차 방정식 활용을 배우면서 뭐 활용이라고 하는 게 딱히 어렵고 이런 건 아니에요. 일단은 문장을 식으로만 만들면 되는 거고요. 하나 차이점이 있다면 2차 방정식은 근이 보통 2개가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2개가 다 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만 답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조건에 맞는 걸 찾아야 된다는 게 조금 다른 거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중1, 중2 때 했던 방정식이랑 똑같아요. 필수예제 4번을 보면은 뭐 지면에서 초속 30m로 던져 올린 물체의 t초후의 높이 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은 그냥 거기 나와 있는 t초후의 높이 요것만 생각하면 돼요. t초후의 높이가 식으로 어떻게 나왔냐면은 30t 빼기 5t 제곱 단위는 미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초 후에 높이를 구하고 싶어 하면 이제 1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t에다가 3초 후에 높이를 구하고 싶으면 3을 대입하면 되는 거고요. 뭐 이런 원리는 나중에 과학 시간에 배울 거니까 물리 시간에 배울 거예요. 나중에 고등학교 들어가서 배울 거니까 아직은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높이가 45m가 되려면 던진 지 몇 초 후인가요를 구하는 문제예요. 높이가 45m라고 했으니까 이게 높이 구하는 식이고 그 높이가 45m라고 했으니까 얘는 45라고 식을 만들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써볼게요. 30t 빼기 5t 제곱은 45라고 방정식을 만들면 됩니다. 2차 방정식이군요. 문자는 t고요. 일단 한쪽으로 다 이항한다고 생각하면은 마이너스 5t 제곱 먼저 쓸게요. 2차식 먼저 쓰고 30t를 먼저 그 다음에 쓰고요. 45가 이항되면 마이너스 45 이렇게 바뀌겠죠? 우변은 0이 될 겁니다. 준식은 일단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는데요. 개수가 다 5의 배수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쵸? 양변을 마이너스 5로 나눌게요. 저 개수가 음수라서 마이너스 5로 일단 나눌게요. 양변을. 그러면은 일단은 앞에 있는 이 마이너스 5t제곱 같은 경우는 t제곱만 남겠죠? 30을 마이너스로 나누면 마이너스 6이 됩니다.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45를 마이너스 5로 나누면 플러스 9가 되겠네요. 그쵸? 는 0. 0 나누기 마이너스 5는 0이니까 준식을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주어진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돼요. 그것도 완전 제곱식꼴로. 이쪽은 1, 1, 이쪽은 3, 3 둘 다 마이너스 하면 되고요. 지금 문자가 t잖아요. 그쵸? 여기다 원래 t 쓰는 겁니다. 1t, 1t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곱하면 t제곱, 곱하면 플러스 9. 마이너스 3t죠? 곱하면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3t 더하면 마이너스 6t 나오죠? 인수분해는 어떻게 쓰는 거다? 첫 번째 줄도 1t 빼기 3이고 두 번째 줄도 1t 빼기 3이에요. 그쵸? 똑같은 것만 두 번 나왔으니까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주어진 방정식은 다음과 정리가 되므로 t는 얼마? 3. 이건 무슨 근이었죠? 중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풀면 돼요. 그래서 높이가 3초 후이다 라는 것까지 구한 다음 마지막 단계 보면은 확인하기라는 게 있어요. 3을 실제로 한번 대입을 해보는 거죠. 주어진 요 파란색 식에다가 t에다가 3을 대입해 본다면 이건 확인용 30 곱하기 3이니까 90 되겠죠. 빼기 5 곱하기 3의 제곱은 9. 그러면 90에서 45 빼는 거니까 45m라는 게 나오겠네요. 그쵸?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어렵진 않아요. 그쵸? 방정식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렵지 푸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인수분해 해보고 안 되면은 근해공식 쓰는 거니까.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필수예제 5번 102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여러분이 그 농도 구하고 속도 구하는 것보다는 훨씬 쉬울 거예요. 활용 문제가. 다음은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10cm, 6cm인 직사각형. 일단 도형이 하나 나오는데, 가로는 10cm고, 세로는 6cm래요, 이렇게.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이 있는데, 가로, 세로의 길이를 똑같이 늘렸더니, 늘린대요. 그러니까, 가로도 이만큼 늘어나고, 세로도 이만큼 같은 길이만큼 이렇게 늘어났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렇게 좀 커지는 직사각형이 하나 나올 거예요. 어떤 그림인지 이해 가죠. 그쵸? 이렇게 됐을 때 처음 직사각형 넓이보다 57제곱센티미터만큼 커졌대요. 그럴 때 늘린 길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늘린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보통 구하는 것을 x라고 두죠. 여기서는 구하는 거 여기를 x 센티미터. 지금 가로 세로도 똑같이 늘었으니까 세로도 x 센티미터 늘린 거예요. 그쵸? 처음 직사각형 넓이 얼마인지 알죠? 10 곱하기 6 하면 60제곱센티미터 나옵니다. 그리고 늘어난 넓이가 57이래요. 그쵸? 늘어난 넓이가 57이니까 그러면 전체 넓이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두 개 더한 117이 되겠죠. 그쵸? 이해가 돼? 무슨 말인지. 그럼 식을 어떻게 만들지도 알겠죠? 가로는 뭐예요? 10 더하기 x고요. 그쵸? 세로는 6 더하기 x죠? 이거 두 개를 곱해서 누가 나오는 거야? 전체 넓이, 그러니까 원래 넓이에 늘어난 넓이를 합친 거 117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방정식 만들 수 있겠죠? 그쵸? 자, 여러분 그 빈칸에는 여기를 60 더하기 57로 쓰라고 해놨구나. 이렇게. 60에 늘어난 넓이 합친 거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좌변은 전개하면 요거 x제곱 나오고요. 10x, 6x 합쳐서 16x 나올 거고요. 상수함끼리 곱한 거는 60이 나옵니다. 우변은 60 더하기 57이에요. 이거 그냥 쓰자. 여기서 일단 60은 이렇게 소거할 수 있을 거고요. 57을 좌변으로 이항합시다. 그러면은 식이 어떻게 되죠? x제곱 더하기 16x에 플러스 57이 이항됐으니까 마이너스 57 되겠네요. 그쵸? 는 0. 식은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이해가나요? 자, 2차 방정식 나왔어요. 그럼 이제 인수분해가 될까요, 혹시? 인수분해가 되나요? 네, 된대요. 얼마로? 19와 3으로 된대요, 이게. 57이 19 곱하기 3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16 나와야 되거든요. 일단 여기는 1x, 1x겠죠, 둘 다. 플러스 16 나오려면은 이제 19 쪽이 플러스고 3 쪽이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곱해서는 마이너스 57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두 개 더하면은 플러스 16 나오죠. 그쵸? 인수분해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아까는 문자가 t였지만 지금 문자가 x예요. 그쵸? 여기 1x, 1x 있는 겁니다. 인수분해는 하나는 1x 더하기 19고요. 하나는 1x 빼기 3입니다. 는 0, 준식은 다음과 같이 바뀌어요. 둘 중에 하나가 0이라는 걸 이용하면은 x는 얼마? 마이너스 19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x는 3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2차 방정식은 보통 근이 몇 개가 나온다? 2개가 나온다고 했어요. 둘 다 답인가요, 혹시? 그럴 수가 없죠. 그쵸? 왜냐면 이 x는 뭐야? 늘린 길이잖아. 그치? 길이. 길이니까 뭐만 써야 돼? 양수만 써야겠죠? 그래서 늘린 길이는 몇 cm? 3cm입니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 단계 보면은 확인 단계에 들어가서 실제로 늘어난 게 이제 3cm 늘어나면은 가로는 10 더하기 3, 세로는 6 더하기 3 해가지고 곱하면은 얼마가 나오는지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확인하기는 빈칸 채울 수 있겠죠? 알아서 넘어갈게요. 그 다음 이제 6번에 나와 있는 필수 예제. 요게 그림 자체가 시험에는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그림 자체는. 직사각형 모양이 있어. 원래는 이 직사각형 모양에 땅이 있어요. 가로는 80m고 세로는 60m짜리 땅인데 이 땅에다가 도로를 만들어요. 도로. 폭이 일정한 도로를 가로로 한 줄을 만들고요. 세로로도 한 줄을 만들 건데 세로는 조금 이렇게 평행사면형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폭은 일정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크로스된 부분은 이렇게 지울게요. 이렇게 이제 폭이 일정한, 여기 x미터 나왔죠? x미터짜리 폭을 갖는 도로를 이렇게 만들어서 땅을 이렇게 4조각을 냈습니다.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땅이면은 이 4조각, 요거 4개 합친 것이 되겠죠? 요 4개의 합의 넓이가 3,500제곱미터가 나온대요. 그럴 때 과연
도로의 폭은 얼마인지를 구하는 과정이다 라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보통 도로를 다시 깔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가로도로 있잖아요. 가로도로. 그렇죠? 이렇게 생긴 가로도로. 요 가로도로를 중간쯤 어중간하게 만들지 않고 맨 밑에 만들어도 이렇게 이해가요? 맨 밑으로 도로를 옮겨도 땅의 넓이에는 변화가 없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도로를 한가운데 만들던 맨 위로 만들던 맨 아래로 만들던 어쨌든 도로를 그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도로 넓이는 안 바뀔 거란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나머지 땅의 넓이도 안 바뀌겠죠. 그 다음에 이 세로 방향에 있는 이 평행사변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거 알고 있죠? 이 평행사변형 넓이가 이 직사각형 넓이랑 똑같아요. 그거 이해가요? 어차피 평행사변형도 밑변 곱하기 높이고, 그치? 직사각형도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도로를 삐딱하게 안 만들고 이렇게 똑바로 만들어도 분명히 넓이는 같을 거예요, 둘이. 그리고 이 도도 마찬가지인 게 한쪽으로 이렇게 끝으로 몰아도 넓이는 변화가 없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자, 세로로 나와 있는 이 평행사변형 모양의 도로도 일단 직사각형 모양으로 바꿔도 넓이가 안 바뀔 거고, 이것을 한쪽 끝으로 몰아도 역시나 도로 넓이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흩어져 있는 4개의 땅덩어리를 이렇게 한 곳으로 이렇게 모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래도 이 넓이랑 같을 거란 얘기죠. 요 1번 조각, 2번 조각, 3번 조각, 4번 조각을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가요? 1번 조각, 2번 조각, 3번 조각, 4번 조각 이런 식으로. 이해가요? 그러면은 이걸 따로따로 넓이 구하지 않고 한 번에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전체는 원래 80m였거든, 가로가? 근데 도로의 폭이 Xm라고 했잖아, 그치? Xm만큼 줄어들었으니까 이 색칠된 넓이는 가로가 뭐가 되겠어? 80 빼기 Xm가 되는 거죠, 가로가. 이해가요?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도 똑같아요. 원래는 60m짜리였죠? 세로가, 그쵸? 근데 이 도로 도로 폭만큼 이제 깎였으니까 남은 이 세로의 길이는 60 빼기 X가 되는 거예요. 이거 두 개 곱한 게 바로 1번, 2번, 3번, 4번을 합친 넓이가 되는 거죠. 그 넓이가 얼마네? 3,500이래요. 는 3,500. 그러니까 식은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이해가나요? 여러분 거기 그림에도 나와 있어요. 도로를 한쪽으로 몰아도 된다. 어차피 가로 직사각형 넓이 안 바뀔 거고, 세로에 있는 모양이 저 평행사변형도 직사각형 바꿔도 어차피 넓이 같거든, 둘이. 그래서 직사각형으로 도로를 바꾼 다음에 다시 한쪽으로 쭉 가장자리로 이렇게 옮겨도 도로의 넓이가 안 바뀌어요. 그러면은 남은 땅덩어리 넓이도 안 바뀌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정식이 하나 나옵니다. 다시 한번 여기다 써볼게요. 자리가 없네. 80 빼기 X랑 60 빼기 X랑 곱해서 얼마? 3,500이 나온대요. 이렇게. 전개해 봅시다. 일단 마이너스 X 곱하면 플러스 X제곱 나오죠? X제곱이랑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80X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60X예요. 합하면은 마이너스 140X 되겠죠? 그 다음에 80 곱하기 60 하면은 4,800. 그치? 전개하면은 좌변은 다음과 같이 바뀌어요. 3,500까지 같이 이항할게요. 이렇게. 는요. 요거 이해 가죠? 2차 방정식을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정리하면은 X제곱 빼기 140X에 3,800 빼기 4,500이니까 얼마야? 1,300인가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쵸? 자, 일단은 2차 방정식을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X제곱 빼기 140X 더하기 1,300은요. 이해 가나요? 자, 이거 인수분해 되나요? 돼요. 얼마로? 얘를 130과 10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쪽은 둘 다 1x, 1x고 둘 다 마이너스 하면은 곱하면 1300이 나올 거고, 그치? 더하면 마이너스 140 나오죠. 이해 가요? 따라서 인수분해 어떻게 되는 거죠? 1x 빼기 130과 1x 빼기 10이에요. 자, 둘 중에 하나가 0 나와야 됩니다. 그쵸? 곱해서 0이기 때문에 하나가 0 나와야 되죠? 앞에 게 0 나오려면 x는 130일 거고요. 뒤에 게 0 나오려면 x는 10입니다. 둘 다 답이 될까요? 과연? 지금 이 직사각형 모양은 가로가 80이고 세로가 60짜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만들어도 도로의 폭이 80m나 60m를 넘어갈 수는 없죠. 60m짜리 땅인데 도로를 60만큼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도로는 분명히 60보다 작아야 됩니다. 둘 중에 얘만 답이 되겠죠. 이해 가요? 그래서 정답은 10m입니다. 마찬가지 확인하기는 뭐 알아서 하시고요. 그 다음 필수제 7번. 그러니까 지금 식이 좀 길어서 그렇지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쵸? 뭐 거속식처럼 뭐 식을 복잡하게 만들 것도 없어. 농도도 마찬가지고 식을 복잡하게 만들 것 없이 되게 단순하게 만들어요. 요거는 뭐 종종 나올 거니까 요거는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직사각형 모양 딱 만들기. 필수제 7번은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 처음에 이 정사각형은 16cm짜리 정사각형인데요. 네 귀퉁이를 잘라내요. 그래서 이제 상자를 만드는 거지. 이런 거 많이 해봤나 애들? 우리 때는 이런 거 많이 해봤는데. 우리 때는 이런 거 만들어서 막 연예인 사진 같은 거 이렇게 사다가 그걸로 막 필통도 만들고 막 보관도 만들고 막 그랬었는데 우리 때는 옛날이죠. 이렇게 네 귀퉁이를 잘라내요.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해가죠? 그리고 이걸 이렇게 접으면은 뚜껑이 없는 직육면체가 나와요. 이해가요? 네, 뚜껑이 없죠. 밑면 하나 없는 직육면체 모양이 하나 나올 겁니다. 그 직육면체 모양의 밑면 넓이가 144 제곱센티미터가 됐대요. 뭐 쉬운데? 밑면은 이만큼 아니겠어? 그치? 나머지는 옆면 되는 거잖아. 요 넓이가요 144 제곱센티미터가 됐대요. 이거 정사각형 모양으로 잘라내는 거 이해 가죠? 그래야지 요 둘이 모서리가 만나가지고 입체가 만들어지니까. 그치? 그럴 때 1번 잘라낸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xcm로 할 때 x를 구하기 위한 2차 방정식을 세우세요. 자, 내가 x만큼 잘라냈다 이거야. 근데 이쪽도 x만큼 똑같은 길이로 잘라낼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밑면의 실제 한 변의 길이는 16cm에서 x 두 번 뺐죠? 16 빼기 2xcm가 됩니다. 이게. 이해 가나요? 16 빼기 2xcm. 그래서 이건 가로도 16 빼기 2x고 세로도 16 빼기 2x인 거 이해 가죠? 그렇죠? 그래서 1번 방정식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1번은. 따라서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은 16 빼기 2x의 제곱, 이게 밑면 넓이일 테니까 밑면 넓이는 144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1번 답은. 이해 가죠? 어렵지 않죠? 2번은 이걸 푸시오예요. 이거 풀란 얘기인데 사실은 좀 쉽게 푼다고 치면은 원래는 뭐 전개하고 해야 돼. 근데 좀 숫자가 크니까 간단하게 풀게요. 144가 혹시 12의 제곱인 거 기억나요? 그럼 이런 거잖아. 16 빼기 2x를 제곱한 게 144잖아. 그치? 그러면은 무엇을 제곱해야 144였다고? 10이잖아. 물론 정확하게는 플러스 마이너스 12인 거예요. 이해가요? 16 빼기 2x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2란 말이에요. 144의 제곱근이라서. 2차 방식을 푸는 방법 중에 이런 거 있던 거 기억납니까? 제곱근으로 푸는 방식. 자, 그러면은 아이고 두 개로 나눠 풀게요. 16 빼기 2x가 12가 돼도 되고요. 또는 16 빼기 2x가 마이너스 12가 돼도 돼요. 앞에 거 풀면은 2x가 4니까 x는 2죠? 그쵸? 뒤에 거는 2x가 28, x가 14 나오겠다. 그치?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예요. 이해 가죠? 근데 이게 지금 양쪽에서 xcm 잘라낸다는 얘기는 이 길이가 남아있는 길이 요게 0보다 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이게 밑면이 나오잖아. 그치? 이거 0보다 작으면 밑면 안 나오잖아. 이게 0보다 크다는 얘기 무슨 뜻이야? x는 8보다 작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8cm, 이쪽 8cm 잘라내면 아무것도 안 남게? 그치? 그래서 8cm보다 작게 잘라야 돼요. 그래서 8cm보다 작은 얘만 정답이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죠? 3번 답이 이거잖아. 2cm. 2번은 이걸 풀어나니까 답을 두 개 다 쓰는 거고, 2번은 방정식을 푸시오니까 답을 두 개 다 쓰는 거예요. 2번은. 그리고 3번은 얘만 쓰는 겁니다. 2cm만. 이해 가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게 뭐지? 스텝 1에 있는 기본 문제들은 풀어봤고요. 뒤로 넘어가면은 이제 스텝 1의 개념 플러스가 있는데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정사각형 ABCD 한 변 길이 구하기니까 X라고 놓고 방정식 만들면 풀릴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넘어갈게요. 스텝 2로 넘어갈게요. 그냥 바로. 스텝 2부터 이제 문제를 쭉 풀고, 오늘은 좀 제발 저기 채점 좀 많이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 풀지 말라니까? 문제는 집에서 풀면 되잖아. 그치? 여기서는 질문을 하고 채점을 받으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채점을 먼저 받고 나서 모르는 거, 고치고 나서 모르는 건 질문하고, 못 푼 거는 집에 와서 풀면 되잖아. 숙제를 왜 여기서 하고 있어? 그거 고치는 것까지 다 한 친구들, 그 친구들한테 이제 오늘 배운 거 숙제하렴 하고 주는 거지. 시간을 아껴 써야지. 알뜰살뜰하게. 안 그래? 자, 105페이지에 있는 스텝 2를 풀겠습니다. 4번 문제부터. 이거 저번 시간에 했던 건데 우리 영상 보고 왔어? 안 보고 왔어? 그럴 줄 알았다. K제곱 X제곱 빼기 2의 K 빼기 1X 더하기 1은요. 요 방정식이요.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갖기 위한 K의 범위를 구하시오란 문제예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유튜브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2차 방정식 할 때 근의 개수를 구할 때 뭘로 구했더라라고 하는 거 배운 적 있었어요. 까먹었을 테니까 다시 한번 복습해 본다면, 여러분 근의 공식을 외우잖아요. 그쵸? 근의 공식 하면 어떻게 외웠죠? 여러분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이 안에 뭐 들어갔지? b제곱 빼기 4ac 들어갔던 거예요. 기억나죠? 이게 근의 공식이거든요. 외우셔야 됩니다. 외웠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이 근의 공식에서 이 루트 안에 있는 모양이 b제곱 빼기 4ac인데요. 요게 양수가 나와요. 이 값이 양수이어야 플러스 얼마도 있는 거고 마이너스 얼마도 있는 거고, 그렇게 두 개가 나오겠구나 해서 이게 두 군이 됐던 거였습니다. 기억나나요? 이게 양수가 돼야지 플러스 얼마 또 근, 마이너스 얼마 또 근,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값이 양수가 나와야 한다는 게 포인트죠. 지금 b가 얼마인지 알겠어요? 이게 b예요. 이해 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의 k 빼기 1, 이게 b잖아요. 그쵸? b를 제곱하라고 했으니까 이만큼을 제곱하는 거고요. 빼기 4 곱하기 ac. a가 이 k제곱인 건 이해 가나요? c는 요 1인 건 이해 가나요? 이렇게 곱한 거죠. 그쵸? 예, 요게 뭐가 나와야 돼? 0보다 큰 양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나요? 저거 전개할 수 있을까? 이거 이렇게 하거든 보통 친구들이. 이 제곱은 지수 법칙 때문에 요 마이너스 2한테도 제곱이 되고요. 요 k 빼기 1한테도 제곱이 돼요. 지수 법칙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보통. 마이너스 2도 제곱되고 k 빼기 1도 제곱된다. 보통 이렇게 써요 보통. 뒤에는 뭐예요? 빼기 4k 제곱이네요. 그쵸? 0보다 크다.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요거 그냥 단순한 1차 부등식입니다. 마이너스 2의 제곱 이거 4 아닌가요? 그쵸? 이게 4잖아. 이것도 4가 있네? 양변을 4로 나눌게요. 그러면 요 앞에 있는 4도 약분되는 거고, 여기 있는 4도 약분되죠? 그쵸? 그럼 남는 거 얘만 남네. 얘가 뭔데? k 빼기 1제곱이 뭔데? 전개하면은 이게 k제곱 빼기 2k 더하기 1 나오죠.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남았어? 보다시피 마이너스 k제곱 남았죠. 양수로 나왔으니까 부도방향은 안 바뀌고요. 우변은 0입니다. 보다시피 어때요? 이게 2차 부등식인가요? 아니에요. 그쵸? k제곱도 이게 소거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1차 부등식이잖아. 그치? 그러면 2k, 1을 이항하자. 마이너스 2k는 뭐 마이너스보다 크다 나올 거고요. 지금 k 계수가 음수니까 양변을 이번에는 마이너스 2로 나눌게요. 이렇게. 그럼 음수로 나왔으니까 이제 부도방향 바뀌어야죠. 이렇게. 그쵸? 우변은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니까 약분해서 2분의 1. 그래서 정답은 k는 어떻다? 2분의 1보다 작아야 한다. 그래야 저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근 간다 라는 거였습니다. 이거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고, 이 결석생들을 위해서 내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있으니 그걸 보고 오시라고 내가 집에 전화할 거야. 결석은 할 수 있어. 뭐 그럴 수 있지. 결석을 했으면 그만큼 숙제는 해와야지. 8번 문제요. 2차 방정식이 한 근이 다른 한 근보다 이만큼 크대요. 지금 보면 2차 방정식이 x제곱 빼기 4x
더하기 2m제곱 빼기 m은요. 요건 좀 어렵겠다. 요거는 여러분이 2차 방정식을 처음 배웠잖아. 그치? 처음 배우는 친구들한테 이거 아마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어려운 난이도 문제입니다. 요 2차 방정식이요, 한 근이 다른 근보다 이만큼 크대요. 한 근이 다른 근보다 이만큼 크다. 그럴 때 정수 m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워낙 배운 게 없는 상태에서 이런 문제를 풀려면은 좀 빡세긴 해, 진짜. 좀 빡세긴 해.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어려운 문제니까, 네, 그냥 잘 보고, 잘 보고, 아, 그런 것도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해주세요. 알겠죠? 처음 배우는 친구들은 아마 못 풀 겁니다. 하나가 다른 것보다 이만큼 크니까요. 다른 근을 내가 만약에 A라고 놓으면 이 한 근은 A 더하기 2인 건 이해 가요? 이만큼 크다며. 하나가 A면 또 하나는 A 더하기 2겠다. 그치? 우리 저번 시간에 이거 배웠던 거 기억날까? 이것도 너 결석했을 때 했던 얘기인데. 두 근이 다음과 같이 나오는 2차 방정식은 어떻게 만들까? 하나가 근이 A야? 그러면 요런 거 풀었나 보지. 그치? 요런 거 풀었으니까 한 근이 A 나온 거 아니겠어? 그치? 또 한 근은 A 더하기 2야? 그럼 요거는 요런 모양 아닐까? 요런 걸 풀었으니까 요쪽에서는 한 근이 A 더하기 2가 나오고 요쪽에서는 한 근이 A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한 근이 다른 근보다 이만큼 크다라는 방정식이 아마 이런 모양일 거예요. 이해 가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방정식이 이 방정식이랑 똑같은 방정식이다, 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뭐 할 수 있냐면요, 이걸 전개해서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전개할 수 있겠어요? 이게 좀 길긴 한데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거 우리 배웠던 그거예요.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x 더하기 a 곱하기 x 더하기 b를 어떻게 전개한다고 했는지 기억나요? x제곱에 여기에는 합을 써주고요, 요 뒤에는 곱을 썼던 거 기억납니까? 예, 그거 쓸 겁니다. 다시 한번 x 똑같잖아. 어차피 x 그치? 그러니까 일단 x제곱 써주고요. 요거랑 뭘 써요? 두 개를 합친 걸 쓸 거예요. 마이너스 a랑 요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a 빼기 2죠? 마이너스 a랑 요거랑 더하면 뭐가 될까요? 합치면 마이너스 2a 빼기 2 이렇게 돼요. 이해 가요? 그 다음 두 개를 곱하면요, 이제 뒤에는 곱 쓰기로 했는데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a 더 마이너스 a 빼기 1을 곱하면요, 이게 플러스 a제곱 플러스 2a 나올 거예요. 는요. 이렇게 말이죠. 이해 가요? 이거 좀 어려워요, 문제가. 아직은 어려워요. 나중에 연습 많이 하면 쉬워질 거야. 근데 지금은 어려워요. 네, 진짜 어려워서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이게 나와요. 그쵸? 자, 그래서 이 방정식이 이 방정식이랑 똑같은 거예요. 뭐 하겠다는 건지 알겠어? 개수를 맞출 거예요. 1차 함계수가 마이너스 4죠? 여기 1차 함계수 이만큼이잖아. 그치? 이 둘이 똑같은 거예요. 뭐라고요? 마이너스 2a 빼기 2라는 1차 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4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a가 이행하면 마이너스 2니까 a가 얼마야? 일단 1인 거죠. 이렇게. 이해 가요? 자, a 1차 났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뒤에 있는, 어우, 색깔을 많이 쓰게 되냐? 뒤에 있는 상수항 자리. 원래 방정식의 상수항은 2m제곱 빼기 m이죠? 내가 새롭게 만든 방정식 상수항은 얘예요. 그쵸? 이 둘도 똑같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a가 1인 거 알았으니까, a 1 대입해보고 3 나오는 건 이해 가죠? 그래서 3이 저기에 있는 2m제곱 빼기 m이랑 같아야 돼요. 이해가요? 이 상수항이 똑같아야 되는데 지금 A값 1 찾았기 때문에 1을 대입하면 3 남는단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3이랑 얘랑 똑같아야 돼요. 한쪽으로 이항하면 뭐가 되죠? 2m제곱 빼기 m 빼기 3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하나 나와요. 이렇게. 이해가요? m에 대한 2차 방정식. 요거 인수분해 됩니까? 하면 됩니다. 1, 2, 1, 3, 3쪽이 마이너스 1쪽이 플러스. 이러면 인수분해가 돼요. 그쵸? 곱하면 2 나오고 곱하면 마이너스 3 나오고 이렇게 플러스 2, 마이너스 3 더하면 마이너스 1 나오죠.
인수분해는 보다시피 m 더하기 1과, 이거 문자가 m입니다. 그쵸? 이거 문자가 m이에요. 1 더하기 m과 2m 빼기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데요. 각각이 0 나오려면 m값이 얼마겠어? 마이너스 1 나오거나 또는 뒤에가 0 나오려면 m은 2분의 3 나와야 돼요. 이해 가요? 자, 근데 아까 여기 문제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정수 m이라고 했거든요. 그쵸? 정수값을 구하는 거니까 m값이면 답이 뭐겠어? 마이너스 1. 얘가 답이 되는 거죠. 네, 이거는 쌤이 얘기했듯이 이건 어렵습니다. 이건 아직은 여러분이 못 풀어요. 이거 지금 다 이해해서 비슷한 문제를 풀 정도가 된다 하면은 실력자입니다. 아직은 힘들어요. 이 문제는. 그래서 그냥 저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어려운 것도 배우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 알겠어? 무슨 말인지? 이제 앞으로 이런 게 점점 더 많아질 거야. 수학 공부하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중학교 2학년, 3학년 과정을 거쳐오면서 2차 방정식? 다 할 줄 알아. 인수분해 다 할 줄 알아. 이렇게 왔다면 이제 앞으로는 우와, 이 단어는 다 모르겠어. 한 90%? 80%밖에 모르겠어. 이런 일이 발생할 거예요. 앞으로는 계속. 모르는 게 상당히 많을 겁니다. 네, 이건 어려운 거라서 다시 한번 꼭 풀어봐야 돼요. 이런 문제들은. 9번 볼게요.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이 있대요. x제곱의 개수가 1, 여기 앞에가 1이고 뒤에는 뭐가 있겠지, 그치? 는 0. 아마 요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하나 있나 봐요. 그쵸? 자, 근데 다연이라는 학생과 그 다음에 유란이라는 학생 둘이 있어요. 그쵸? 근데 다연이는 해를 x는 2, 5, x는 10 이렇게 구했고요. 유란이는 해를 x는 4, 5, x는 9 이렇게 구했대요. 아니 똑같은 방정식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답이 나왔을까? 알고 봤더니 두 사람이 각각 뭔가를 잘못 보고 푼 거예요. 그쵸? 자, 일단 다연이가 2와 10이라는 근을 얻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다연이는 어떤 방정식을 풀었길래 근이 2와 10일 것 같아요? 아까 했던 거 이겁니다. 그쵸? 어떤 방식 풀었냐면 분명히 x 빼기 2, x 빼기 10은 0. 아마 요걸 풀었을 거예요. 그쵸? 요걸 풀었으니까 앞에가 0이면 x가 2, 뒤가 0이면 x는 10 들었을 거예요. 이해가 무슨 말인지? 다연이는 아마 이 방정식을 풀었을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야? 다연이는 아마도 어떤 방정식을 풀었을 거냐면은 x제곱 빼기 12x 더하기 20은 0. 아마 이 방정식을 풀었을 것 같아요. 이해가요? 다연이는 이 방정식을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정답을 냈던 거죠. 하지만 문제에서 다연이는 뭐래요? 상수항을 잘못 보고 풀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문제에서 상수항이 뭐가 있는데 얘를 20으로 본 겁니다. 이렇게. 그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요건 제대로 베낀 거죠. 마이너스 12x까지는 제대로 있는 건데 이 뒤에 더하기가 다른 게 있는 건데 원래는 다른 거를 20으로 본 거예요. 얘는 이해가요? 상수항을 잘못 봤어. 이렇게 봤어. 얘가 딴 건데 이걸 20으로 봤어.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오답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다연이는 그래도 1차항까지는 제대로 봤겠구나. 그래서 1차항이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2까지 맞겠구나라는 거고요. 같은 방식으로 유란이가 x는 4, x는 9라는 근을 얻었다는 얘기는 얘는 분명히 x 빼기 4, x 빼기 9는 0이라는 방정식을 풀었으니까 이런 글이 나왔을 거예요. 그쵸? 또 이 방정식은 전개했을 때 어떤 방정식이 나와? 이 방정식은 x제곱 더하면 마이너스 13이죠? 곱하면 플러스 36이고요. 그쵸? 이 방정식으로 본 거예요. 유란이가. 이해가요? 원래 방정식을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걸 인수분해해서 답을 이렇게 낸 거죠. 근데 유란이는 어떻대요? x 개수를 잘못 봤대요. 그래요. 원래 x 개수는 마이너스 10이거든. 글씨를 못 썼나? 마이너스 12를 마이너스 14로 본 거야. 이렇게 보다시피. 하지만 무슨 뜻이야? 상수항은 제대로 본 거예요. 36은 제대로 봤다 이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틀린 부분들을 두 사람을 이렇게 섞어서 맞춰 나가는 겁니다. 원래 방정식은 얘인 거야. 얘인 거를 다연이는 이렇게 보고 풀어서 답이 이렇게 나온 거고 유란이는 이렇게 보고 풀어서 답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원래 방정식이 얘인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원래 방정식을 구했죠. 따라서 처음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셔라는 겁니다. 해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인수분해 되나요? 되죠. 어떻게? 완전 제곱식으로 됩니다. 이게 x 빼기 6의 제곱은 0꼴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는 어떤 근이 나온다는 거야? x 6이라고 하는 중근이 나와요. 이해 가나요? 요 8번이 좀 어려울 거고요. 8번을 넘어갈 수 있으면 9번은 그래도 좀 할 수 있을 겁니다. 무엇을 잘못 보고 풀었다라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은 나머지는 그걸 잘 봤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나머지를 알아내서 원래 방정식을 만들어내는 원래 방정식을 복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해 갔나요? 좀 연결되죠? 이렇게 쉬지 않고 풀어도 이렇게 빠듯해요. 문제가 많아서 어쩔 수가 없어. 15번 이걸 여러분한테 숙제로 맡겼다가는 아마 99%는 못 풀 거기 때문에 내가 푸는 게 낫잖아. 그치? 뭔 말인지 이해 가요? 15번 볼게요. 1인당 입장료가 5,000원인 어떤 동물원에 하루 평균 3,000명의 관람객이 다녀간대요. 오, 다음 주에 에버랜드가 그랬는데. 입장료는 5,000원. 그리고 하루 평균 3,000명의 관람객이 들어온대요. 그러면 이 동물원이 하루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얼마인지 알 수 있겠죠. 곱하면 됩니다. 그쵸? 숫자는 되게 크네요. 그쵸? 근데 1인당 입장료를 X1 올려. 아, 요즘 경기도 어렵고 해가지고 X1 인상 올리자 하면요. 가격이 올랐어? 에이씨, 안 갈래. 이런 식으로 관람객 수가 2분의 1X명 적게 입장한대요. 이해 가죠?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입장료 수입이 안 바뀌었다. 그렇다면 과연 X가 얼마인가 구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원래의 수입이 얼마인지 구하시겠죠? 그쵸? 원래의 수입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이거 숫자가 좀 큰데? 5,000에다가 3,000을 곱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1,500만 나오겠다. 하루에 1,500만 원씩 뭐 사료값도 안 나오겠는데? 이게 나올 거예요. 이해 가요? 일단 원래 수입은 이만큼이에요. 계산은 안 해도 됩니다. 계산은 나중에 되니까 계산은 일단 먼저 하지 마시고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바뀌었을 때 바뀐 수입은 어떻게 계산하죠? 일단 입장료가 올랐잖아. 그치? 한 사람당 얼마가 된 거야 이제는? 5,000 더하기 X1 된 거죠. 이해 가요? 입장료는 X1 인상한다며. 오른다며. 근데 관람객 수는 떨어지잖아. 그치? 그럼 몇 명 들어왔어? 3,000에서 2분의 1x 뺀 것만큼 들어온 거예요. 그쵸? 이거 두 개 곱하는 게 하루 평균 수입 아닌가? 그치? 몇 명 곱하기 얼마 이렇게 말이야. 그치? 이게 바뀐 수입이에요. 이해 가요? 원래 수입과 바뀐 수입 구별할 수 있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해도 수입이 안 바뀌었대. 뭔 얘기야? 둘은 같다잖아. 그치? 이해 가지? 5,000 곱하기 3,000은 5,000 더하기 x 곱하기 3,000 빼기 2분의 1x랑 같다라는 방정식이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그쵸? 근데 잘 보세요. 상수항이 어떻게 될까? 우변의 상수항. 5,000과 3,000 이렇게 곱하는 거지. 그치? 우변하면. 그치? 근데 좌변에도 똑같은 거 있잖아. 5,000 곱하기 3,000. 그치? 그 뭐 한다는 얘기야, 두 개는. 예, 두 개는 서로 이렇게 소거될 수 있을 거예요. 이해 가요? 이쪽도 5,000 곱하기 3,000 나오고 저쪽도 5,000 곱하기 3,000 있으니까 저거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그치? 그래서 계산하지 말라는 거야. 그 우변은 뭐만 남을까요? 0이라고 쓸게요. 그냥 소거하고 0. 우변 뭐만 남죠? 이제 전개하면은 5,000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x? 그럼 이거 마이너스 2,500x겠다. 그치? 그 다음에 3,000 곱하기 x네. 그치? 이거는 더하기 3,000x. 그 다음에 x끼리 곱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이 나옵니다. 이해 가나요? 상수항은 어차피 소거되기 때문에 서로 사라지기 때문에 상수항은 안 써도 되고요. 나머지 1차항과 2차항만 적으면 다음과 같이 나와요.
얘들을 전부 다 좌변으로 이항할게요. 일단 마이너스 2분의 x제곱을 좌변으로 이항하면은 플러스 2분의 x제곱이고요. 이거 몇 x야 결국은? 이거 500x네, 그치? 플러스 500x.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500x 이렇게 될 거예요. 이해 가죠? 분수라서 좀 그런가? 양변에 2를 곱합시다. 그러면은 x제곱 될 거고 이쪽은 마이너스 1000x 될 겁니다. 는 0이죠. 자, 요 2차 방정식은 어떻게 풀까? 상수항이 없네? 상수항이 없으면 인수분해도 쉽죠. 왜? 공통인수 x로 묶을 수가 있거든? 이거 x로 묶으면은 x에 x로 묶으면 x 빼기 1000인 건 이해 가요? 이렇게 바뀌는 건 이해 가나요? 는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0인 거니까 x가 0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x가 1000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0이라는 얘기는 사실 변화가 없다는 뜻이에요. 영원 인상한다 이런 거거든?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영원 인상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치? 이쪽은 아마 아닐 거고요. 구하는 x값은 1000이 되겠죠. 1000. 이해 가요? 숫자가 좀 커서 저거 이제 쓰다 보면은 이제 시간 다 가는데 양쪽에 똑같은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는 쓸 필요가 없어서 좀 간단하게 좀 풀 수 있습니다. 뭐 포인트는 어쨌든 입장료 곱하기 사람 수가 평균 수입이니까 처음 거는 얼마고 바뀐 건 얼마다. 하지만 둘은 같다. 이렇게 방정식 만들어서 풀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지금 보다시피 이게 농도보다 쉽지 않습니까? 나만 그 생각하는 거니 혹시? 자, 16번 문제는 아까 했던 문제랑 비슷하죠? 물로켓을 쏜다 뭐 이런 거거든요. 지면으로부터 10m 높이의 건물 꼭대기에서 똑바로 위로 쏘아 올린 물체의 x초 후 지면으로부터 높이는 10 더하기 30x 빼기 5x제곱 미터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아까랑 비슷하게 1초 후의 높이를 구하고 싶어 하면 여기 1 대입하면 돼요. 이해 가죠? 3초 후의 높이 3 대입하면 되고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제 이 물체는 땅에 언제 떨어지나요? 이런 것도 구하거든요. 땅에 떨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 이런 거거든. 이제 10m 높이의 이렇게 빌딩에서 여기서 이렇게 로켓을 이렇게 쏘는 거야, 이렇게. 그럼 떨어질 거잖아요, 바닥에 이렇게, 그치? 이게 몇 초게 하려는 얘기는요, 이게 높이가 0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0m? 그러니까 이건 는 0 이렇게 놓고 풀면 돼요, 이때는. 그런 것도 나중에 나올 거고요. 지금은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5m가 되는 건 언제인가요? 찾는 거니까 이게 높이 공식이라며 높이는 얼마? 55. 이렇게 방정식 만들면 되는 거죠. 이해 가요? 자, 그러면 이제 10 더하기 30x 빼기 5x 제곱은 55입니다. 전부 다 우변으로 이항할까요? 이렇게? 그럼 5x 제곱에 플러스 30x가 이항됐으니까 마이너스 30x고요. 플러스 12 이항되면 마이너스 10하고 45가 되겠네요. 그쵸? 모두 이항했으니까 반대쪽은 0만 남고요. 이해 가나요? 자, 그러면 이거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죠? 개수가 5의 배수니까 양변을 5로 나눌게요. 식을 좀 숫자를 작게 써야지 풀기 쉬우니까. 이건 x제곱 되고 요거는 빼기 6x 되고 플러스 9. 아까랑 똑같네 이거? 인수분해는 완전적으로 표됩니다. 그 뭔 얘기예요? x3. 3초 후에 이 물체는 높이가 55m 되는 지점에 도달합니다. 라는 문제입니다.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활용이 확실히 농도 쪽 고속시 이렇게 학생이 우체국까지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우체국부터 집까지는 걸어간다 이런 문제 있잖아. 그치? 산을 올라간다 이런 문제 있잖아. 그런 문제에 비해서 식 만들기는 편해요. 사실은 이게 내용이 2차 방정식이라 그렇지 식은 이쪽이 더 편합니다. 간단하잖아. 그치? 높이는 55예요. 이 끝이잖아. 높이는 55예요. 이런 거. 세 문제를 풀고 끝내면 되겠죠? 되게 빡세네. 19번. 처음에는 가로가 10cm, 세로가 5cm인 직사각형이 있어요. 여러분 교재에는 녹색으로 되어 있는 직사각형입니다. 그쵸? 요거를요, 가로의 길이를 늘리고요, 세로는
가로 길이 2배만큼 늘린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똑같은 길이로 늘리는 게 아니라 가로를 내가 만약에 xcm 늘리면은 세로는 그 2배, 2x만큼 늘린다 이 뜻입니다. 세로는 가로의 2배만큼 늘린다 이렇게 나왔죠. 그랬을 때 처음 직사각형 넓이보다 58제곱cm만큼 커진대요. 그러니까 처음 게 50인 건 이해 가죠. 10 곱하기 5니까. 근데 58만큼 늘어난대요, 이게. 그럼 전체 넓이는 108 되겠다, 그치? 이해 가죠? 전체 넓이 어떻게 가는 거겠어요? 10에다 x 더한 게 가로, 그치? 그 다음에 5에다가 2x 더한 게 세로죠? 이거 두 개 곱해서 108 나왔다라는 방정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 가죠? 그러니까 방정식은 쉽다고 했어요. 만드는 건 되게 쉬워요. 2차 방정식 푸는 것도 지금까지 보면 알겠지만 지금까지 전부 다 인수분해로 풀었어. 원래 근해공식도 푸는 건데 뭐 우연의 일치인가? 인수분해만 됐는데 일단 이거 전개는 어떻게 하죠? 우변은 x끼리 곱하면 이거 2x 조금 나오는 거 보이나요? 그 다음에 10 곱하기 2x는 20x 5 곱하기 x는 5x 합치면 25x고요. 그 다음에 5 곱하기 10은 50 나오죠. 좌변을 전개한 게 이렇게 됩니다. 전개 연습 그러니까 전개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인수분해 연습도 많이 해야 돼. 보다시피 계속 나와. 이게 2차 방정식 할 때도 계속 나온다고 이렇게. 전개 연습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나씩 곱하는 거 있잖아. 그치? 인수분해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이렇게 보다시피 108 이해가면 마이너스 108 그래서 0 나오겠죠? 그러면 2x 제곱 더하기 25x에 이게 얼마냐? 마이너스 58? 은 0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해 가죠? 인수분해가 된대요. 2와 29로. 이게 2와 29로. 어디가 1, 2 이렇게. 29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겠다. 이렇게 인수분해다 이겁니다. 이렇게. 인수분해 연습이 필요하겠어? 안 필요하겠어? 이래서 필요하겠지? 근데 왜 안 하는 거야? 빨리 숙제 검사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오늘 모르는 거 물어보고 가. 오늘 인수분해까지 끝내놓고 가. 최소한. 이것들이 언제까지 밀려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 되면은 하나는 x 빼기 2고 하나는 2x 더하기 29잖아. 그치? 하나는 x 빼기 2고 하나는 2x 더하기 29일 텐데요. 0 나오려면은 x가 마이너스 2분의 29는 아닐 거 아니야. 그치? 이거 길이니까. x 얼마겠어요? 2cm가 되겠죠. 이해 가요? 늘리는 가로의 길이는 2cm 이렇게 됩니다. 인수분해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야. 이 3학년 과정 중에서 맨 처음에 루트도 되게 중요해. 루트 계산도 중요한데 제일 메인이 되는 게 아마 인수분해일 거야. 인수분해를 잘해야 인수분해도 잘하고 2차 방정식도 잘하고. 이해 가요? 자, 21번, 22번 두 개 더 풀고 끝내겠습니다. 21번이요. 네. 이게 뭐야? 미술 전시품. 이게 뭐야? 말상? 이걸 뭐라고 해야 돼, 이거를? 말 조각상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가로 12m, 세로 9m짜리인 이 직사각형 모양의, 전시장에 가운데 미술품이 이렇게 놓여 있어요. 여러분,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상. 그쵸? 말. 이게 있어요. 그쵸? 전시품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X미터씩 경계를 잡은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 가죠? 여기는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바깥에서 구경해주세요. 눈으로만 봐주세요. 뭐 이렇게 미술품 전시를 하면서 보호하려고 X미터만큼 이제 바운더리를 친 거죠. 이렇게. 이해 가죠? 그런데 40제곱미터 영역에는 들어갈 수 없도록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색칠된 부분이 40제곱미터라는 얘기예요. 40제곱미터에는 들어갈 수 없도록 했으니까.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럼 과연 x는 얼마인가를 찾는 문제입니다. 쉽죠? 쉽다고 하면 안 되나? 전체 넓이가 얼마야? 12 곱하기 9가 얼마죠? 108인가요? 전체 넓이가 108제곱미터인데 색칠한 넓이가 40제곱미터면은 가운데 있는 넓이는 얼마나 되겠어? 68 되겠지? 그치? 왜냐면 내가 왜 가운데로 보려고 할까? 겉에 테두리 구하려면은 이게 전체에서 어쨌든 가운데 거 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럴 거면 차라리 가운데 걸 구해. 직사각형이니까.
이거 가로 길이 얼마인지 구할 수 있겠죠? 12m에서 이쪽 x 두 번 빼요. 그쵸? 그러면 이거 12 빼기 2x 아닌가요? 가로? 이해 가죠? 세로는요? 똑같게 9m에서 x 두 번 빼는 거죠? 세로는 뭐예요? 9 빼기 2x죠? 이거 두 개 곱하면 68 나와야죠 뭐. 따라서 어떻게 쓰는 거야? 가로 12 빼기 2x죠. 전시된 영역만 구하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세로는 이게 뭐야? 9 빼기 2x. 이렇게 두 개 곱한 게 전시 넓이 68이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 이해 가죠? 자, 이제 전개해서 2차 방정식 인수분해서 푸는 거랑 똑같습니다. 12 곱하기 9가 아까 108이라 했죠? 108에서 마이너스 18x, 마이너스 24x. 얼마야? 뭐라고? 마이너스 18이고 마이너스 14x? 마이너스 42x. 그 다음에 2x 곱하면 이거 4x 제곱 되겠죠? 는 68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식이. 이해 가요? 전개 연습하세요. 자, 2차식 4x제곱, 1차식 마이너스 42x. 상수하면 얼마죠? 68 이항하면? 40이죠? 이렇게. 다 2의 배수네? 2로 나눌게요. 그러면은 2x제곱 빼기 21x 더하기 20은 0이 나올 겁니다. 이해 가죠? 자, 2차 방정식이 일단 간단히 나왔습니다. 인수분해가 되나요? 이쪽은 1, 2밖에 없고 이쪽에 어떻게 써야 돼? 5, 4, 10, 12 안 되는데? 5, 4. 잠깐만. 뭐 틀렸다! 잠깐만. 아, 가운데가 40이구나! 아, 문제를 잘못 읽었네? 미안해요. 거기 여러분 그 교재에 보시면 하나, 둘, 셋, 다섯 번째 줄 보면은 가운데 40제곱미터 영역이라고 써있네. 그치? 잘못 봤어요. 녹색이 40이구나. 바뀌었네. 녹색이 40이네. 이 깜장색이 58이고 68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40이구나. 여기 68을 40으로 쓰면 되겠네. 여기 68을 40 이렇게. 여기 40. 그럼 이항하면은 58 나오겠죠? 여기 58. 양변을 2로 나누면은 이게 얼마야? 20. 굳이? 힘들어. 네, 됐어요. 아우, 힘들어. 2로 하면 맞아? 잠깐만. 그러면 이것도 12, 9, 12, 2x, 9, 2x. 잠깐만. 68이잖아. 이거 58이 아니라. 미안해요. 68. 그치? 40 넘어가면 68. 얼마냐? 34죠? 아, 이렇게 되겠네요. 아, 힘들어. 문제를 중간에 잘못 읽어가지고. 아주 고생했지만. 이게 나옵니다! 이해가죠? 오케이? 문제 잘못 읽으면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인수분해는 이쪽이 1, 2, 이쪽이 17과 2인데, 17과 2를 이렇게 써야지 인수분해 되나봐요. 이렇게. 그쵸?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0이니까.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군요. 그럼 하나는 x 빼기 2고, 하나는 2x 빼기 17이거든요? 그럼 x는 2 또는 2분의 17 이렇게 나올 거예요. 두 개가. 이해 가죠? 이해 가죠? 네. 근데, 아까 했던 얘기처럼, 가운데 저 말을 전시한 부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 얘기는, 가로인 12 빼기 2x도 양수고 세로인 9 빼기 2x도 양수가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x는 4.5보다 작아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9 빼기 2x가 양수 나오려면 2x가 9보다 작아야 되는 거라서 x가 4.5보다는 작게 잡아야 돼요. 4.5보다 작은 건 얘죠. 이게 얼마야? 8.5잖아. 그치? 그래서 정답은 2m. 2m씩 이렇게 바운더리를 잡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유, 아주 힘들었구만. 문제를 잘못 읽어가지고 아주 고생을 했어요. 이항하는데 빼기도 못하고. 마지막 22번은 이거 아까 쌤 여기 하면서 이거 중요하다, 이거 잘 나올 거다 했던 거 기억나요? 이번에는 세로도로가 두 번 나옵니다. 이렇게 100m, 55m. 가로는 100m, 세로는 55m인 직사각형의 땅에
폭이 일정한 도로를 보다시피 세로는 두 줄을, 가로는 한 줄을 이렇게 낸 거예요. 그랬을 때 나머지 이 6개의 조각이 나올 텐데, 6개 꽃밭? 이게 뭐야? 뭘 심은 거예요, 여기다가? 풀떼기인데? 잔디인가? 이 잔디를 심었나봐. 이 넓이가, 그러니까 길을 제외한 땅의 넓이가 4,500제곱미터가 나온대요. 폭을 구하시오. 아까 뭐 한다고 했는지 기억나요? 길을 어떻게 하자? 한쪽으로 모는 거예요. 가로 몇 줄이에요? 가로 한 줄이죠? 가로 한 줄을 어디에 그려? 맨 아래에 이렇게 그리고. 이해가지? 세로는 몇 줄이야? 세로는 두 줄이지? 그치? 이렇게 두 줄. 이 두 줄도 맨 오른쪽으로 이렇게 두 줄. 이렇게. 이해가요? 그러면은 6개의 땅덩어리를 모으면 요 안에 딱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6개가. 이해가요? 100m인데 가로가 폭 x가 두 번 남는단 말이야. x 이렇게. 그럼 남아있는 길이는 100 빼기 2xm 되겠죠. 이해가요? 세로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55에서 x 한 번만 빼면 되는 거예요. 세로는. 와, 이거 또 숫자가 또 왜 이렇게 크냐? 100과 55라니. 이 세상에 이렇게 큰 숫자가 나오다니. 헐, 대박이다. 따라서 직사각형을 통째로 한 번에 구합니다. 이 직사각형 보다시피 가로는 100 빼기 2x고요. 세로는 55 빼기 x예요. 이게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은 저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넓이 4,500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죠? 자, 분배하면, 이거 전개하면은 100 곱하기 55는 5,500이고요. 요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110x.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100x입니다. 합치면은 마이너스 210x가 되겠네요. 요렇게 곱하면은 요거는 플러스 2x제곱 나오죠. 좌변은 전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는 4,500. 그럼 이제 2x제곱에 요게 마이너스 210x죠. 자, 4,500을 이항하면 마이너스 4,500 돼가지고 1000 남죠? 플러스 1000. 은 0 이렇게 나올 거예요. 방정식이. 요거 이해 갔어요? 아, 숫자 겁나 크네. 나도 못하고 땄어. 커서. 이거 얼마야? 인수분해하면. 2를 약분할까? 2를 약분하면은 x제곱 빼기 이거 105죠? 이쪽은 500이고요. 그쵸? 얼마 나오니? 100이랑 5라고 하면. 아, 그래? 이렇게 보니까 되게 쉽네. 100이랑 5네? 되게 쉽네. 이렇게 끝이죠. 둘 다. 곱하면 플러스 500 되고 더하면 마이너스 105 되고. 그쵸? 그럼 하나가 x 빼기 100으로 인수분해되고 하나는 x 빼기 5로 인수분해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글씨가 왜 이러냐? x는 100 또는 5겠죠? 뭐 딱 봐도 100은 말이 안 되죠? 지금 도로가 55m보단 작아야 될 거 아니야. 세로가 55m인데, 그치? 그러니까 100은 말이 안 되고 도로의 폭은 5m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 가죠? 여기까지 해서 108페이지까지 했습니다. 일단